네, 이제 특징주 브리핑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테슬라 준비했습니다. 잘 나가다가 5.7%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간밤에 이슈가 있었죠. 지금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차를 완전히 출시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베타 버전으로 해서 제한된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요 완전 자율주행 베타 소프트웨어 문제로 약 36만 3천 대를 이제 자발적으로 리콜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회전 전용 차선에서 그냥 교차로로 직진을 하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그런 사례가 좀 있었고, 노란색 교통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멈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조심성 없이 그냥 교차로로 진행하는 이런 건수들이 아마 또 발견이 된 것 같고, 정지 표지판이 있는데 정지했다가 이렇게 살피고 가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속도 제한이 도로마다 또 변경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대응이 이제 미흡한 이런 사례들이 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안전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대상들이 모델 S, 모델 3에서 이제 몇 년도에서 몇 년도에 맞는 거, 그것도 이제 제가 정리는 해놨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이건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되면 될 건데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걸 이제 리콜을 했다 이러니까 이건 진짜 문제 있는 용어 선택이고 시대착오적이야라고 하면서 상당히 좀 불편함을 내비치기는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는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는 합니다. 근데 요 뉴스를 그래도 여기저기 외신이 크게 다루면서 이게 일단 투자 심리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완전 자율주행 그 기술에 대한 약간의 신뢰도 하락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도 해석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아주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냥 투자 심리 최근에 어떤 급등과 맞물리면서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희림님 네 와주셨는데 아유 그렇죠. 또 주가 많이 빠져서 울먹하셨을 것 같아요. 힘내십시오. 자, 이제는 두 번째 종목 로쿠입니다. 로쿠는 11% 급등을 했습니다. TV 스트리밍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도 그랬고 EPS도 그랬고 물론 EPS는 적자를 내긴 했습니다만 시장의 예상보다 다 잘 나왔습니다. 그다음 활성 계정도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많은 것으로 좀 나오고, 게다가 1분기 매출 전망치도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많게 제시를 하면서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좀 됐어요. 그러면서 회사 측에서도 우리는 이제 비용을 통제하고 또 매출 성장을 통해서 이제 조정 EBITDA, 이 수익성 개선에도 이제 집중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EPS가 적자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비용 통제하고 매출 성장을 통해서 이제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거야. 성장 모멘텀 있고 그의 수익성 개선까지 되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종목은 트윌리오인데요. 트윌리오가 14% 급등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통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트윌리오도 역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 시장 예상 소폭 웃돌았고요. 전년 대비로도 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조정 EPS가 시장에서는 9센트 적자 가능성 점쳤는데 오히려 22센트 흑자를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거기에다가 이 트윌리오가 시장에서 사실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것은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4년 만에 처음이고요. 트윌리오가 상장한 이후에 지금까지 자사주 매입을 한 걸 총 해봐도 이 3천만 달러를 넘어섰던 적이 없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10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할 거야 라고 했고, 이제 앞으로 이 6개월간 5억 달러에 대해서는 실제로 매수를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앞서 지난 13일에도 제가 이거 특징주에서 다뤘었거든요. 그때 뭐였냐면 작년에도 9월인가 11월인가 구조조정 한 차례 한 바 있는데 또 17% 구조조정한다라는 이야기 했다라고 하면서 그때도 주가 그러면서 올랐었는데, 그러니까 요거에 이어서 이제 자사주 매입까지 이어지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그냥 확 시너지를 내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쇼피파이인데요. 쇼피파이는 16% 급락을 했습니다. 이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거 제공하는 기업인데 쇼피파이도 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다른 기업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앞에서 그 급등했던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도 예상 상회했고 조정 EPS도 시장에서는 적자 예상했지만 소폭이나마 흑자로 기록을 했고 근데 왜 다른 애들은 그렇게 올랐는데 쇼피파이만 이렇게 급락을 한 거야? 저도 이제 그게 고민돼서 내용들을 좀 더 찾아봤더니 1분기 매출 성장률 목표치를 약 10%로 제시를 했습니다. 4분기 매출 성장률이 26%였는데 이게 1분기 목표치를 10%로 제한을 했고 시장에서는 그래도 1분기에도 20% 성장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성장 목표치가 너무 낮았다는 게 이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우리는 불확실한 경제 전망을 반영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눈높이에 너무 맞지 못하면서 좀 실망 매물들이 나왔고 워낙에 이제 전망치도 잘 내놓고 뭐 자사주도 매입하고 이런 기업들이 옆에 널려 있다 보니까 오히려 쇼피파이는 거기에서 더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